오늘 그리스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불패를 자처해온 이름 스파르타의 운명도 기원전 371년 그리스 중부 레옥트라 평원. 먼지와 열기 그리고 침묵, 붉은 망토의 행렬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별인 쇠가 햇빛을 쪼갭니다. 맞은편 테베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창은 낮고 발걸음은 느립니다. 그런데 대열이 낯섭니다. 왼쪽이 이상할 만큼 두껍습니다. 한쪽에 응축된 힘이 깊게 숨을 고릅니다. 바람은 조용하지만 떨림은 대지를 타고 번져갑니다. 규율대 대담, 공포대 결의. 한 호흡 뒤 창대와 방패가 맞붙습니다. 누가 먼저 시선을 떨굴 것인가? 무패의 신화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 평원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이 세계의 지도를 뒤집어 놓을까요? 테베 vs 스파르타 레옥트라 전투, 최강 신화의 붕괴. 같은 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리스의 중심에는 다른 무대가 열려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열린 공동평화 회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 도시국가의 자치를 재확인하는 자리. 그러나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기들의 질서를 다시 한번 도장 찍듯 인정받으려 했고, 테베에게는 선택을 강요하는 도박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빗나가면 보이오티아는 다시 갈라져야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늘 그랬듯 도시 하나하나를 따로 서명시켜 연맹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테베가 보이오티아 전체를 대표해 서명하려 하자 스파르타의 국왕 아게실라오스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시는 하나씩만, 연맹은 없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전장을 불러낸 씨앗이 되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 화려한 수사도 영웅적 허세도 멀리한 장군. 그러나 그는 보이오티아가 도시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움직일 때에만 스파르타의 개입을 버텨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 보이오티아 전체의 이름으로 서명을 주장했고, 그 즉시 테베는 평화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말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행군의 차례였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스파르타가 쌓아올린 오랜 질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 스파르타는 안탈키다스의 평화 이후 그리스 전역의 심판자를 자처했습니다. 자치라는 규칙을 내세워 경쟁자들의 연맹을 해체했고, 필요하면 원정군을 보내 반항하는 도시를 고립시켰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군대와 흔들리지 않는 권위, 그 두 요소가 섞여 그리스의 균형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베는 그 소나기에서 이미 한 번 벗어나 본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82년 스파르타 장교가 쿠데타로 테베의 아크로폴리스 카드메이아를 장악했고 유력자들은 추방당했으며 도시는 꼭두각시 정권 아래 놓였습니다. 3년 뒤 망명자들이 칼을 거꾸로 세워 돌아왔고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름 펠로피다스였습니다. 펠로피다스, 대담함으로 이름난 지휘관. 해방 이후 그는 정예 호플리테스 300명으로 구성된 신성대를 조직해 테베의 심장으로 삼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고 훈련과 결속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소수정예. 이 부대는 곧 다가올 전장에서 결정적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테베는 해방에 그치지 않고 보이오티아 연맹을 재건했습니다. 각 도시가 공동 방위와 조세를 공유하는 체계로 묶이자 스파르타의 개입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스파르타는 즉시 군을 올려 몇 차례 침공을 시도했지만 테베는 기동성과 협동전으로 그 물결을 막아냈습니다. 농경 도시들의 징발력, 늘어난 기병대, 연맹이 제공한 행정력, 이 톱니들이 맞물리자 스파르타의 원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테베의 또 한 인물이 부상했습니다. 에파미논다스, 철학과 수학에 밝았다고 전해지는 사색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단순한 용맹의 경연이 아니라 수와 방향, 심리와 조직이 엮어내는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강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기대고 있는 구조를 흔드는 길을 찾으려 한 사람. 테베는 이 두 사람, 펠로피다스와 에파미논다스를 앞세워 스파르타의 공식을 정면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의 근력은 건재했습니다. 국왕 클레옴브로토스 1세는 북쪽 전선, 포키스 일대에서 병력을 모아 보이오티아로의 진군 채비를 마쳤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테베를 평화체제 밖의 불량 배역으로 규정하고 전장에서 다시 서열을 확인하는 것. 이날의 승리는 스파르타가 누려온 심리적 지배를 다시 박아넣는 효과를 가져올 터였습니다. 문제는 테베가 선택할 길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벽 안으로 물러나 소모전을 택하면 연맹 도시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평원으로 나가 정면 승부를 벌이면 스파르타의 호플리테스와 정예 시민병을 정면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보이오티아의 결속과 테베의 생존이 한 몸처럼 걸려 있었고 오늘의 승패가 곧 내일의 지도를 바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평화 체제도 여기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공동 평화는 모든 도시의 자치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스파르타의 검이 보증하는 규칙이었습니다. 만약 테베가 스파르타의 명령에 굴복하면 다른 도시들은 다시 침묵을 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테베가 공개 전장에서 스파르타를 멈춰 세운다면 자치의 의미가 비로소 도시들의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전장은 제도에 대한 투표소가 되었습니다. 371년 스파르타 회의장의 결렬은 곧장 행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레옴브로토스는 보이오티아로 들어오는 전통적 고개를 피하고 요충을 선점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예상 밖의 경로로 서쪽 깊숙이 침투하며 테베를 평원으로 끌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테베가 시간을 더 끌었다면 주변 동맹 도시들의 이탈이 수와 거리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테베의 전쟁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버틸 것인가, 싸운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모두가 스파르타의 정의 우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장을 오른쪽에서 눌러대는 패턴은 너무도 익숙했고 익숙함은 곧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패턴을 바꾸지 못하면 결말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전장을 지도 위 선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시간을 비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전선, 우리가 먼저 만들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꺼내 보였습니다. 상식으로 여겨지던 팔랑크스의 배열을 근본에서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펠로피다스는 그 옆에서 단호했습니다. 신성대는 어떤 자리에서든 버틸 수 있다고 말했고 사기가 전장을 움직인다는 단순한 사실을 누구보다 크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못하는 연맹은 곧 연맹이 아닙니다. 동맹의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결정을 지금 내려야 했습니다. 스파르타 진영의 계산은 간명했습니다. 수적 우세와 명성, 그리고 선례. 스파르타의 우익에는 언제나 최정예가 섰고 그들의 전진은 많은 전장에서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파르타가 기대한 것은 낯익은 재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성공을 통해 가장 빠르게 확산되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익숙한 순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테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장 왼편 하나의 날이 평소보다 깊고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이 뒤집히는 자리, 오늘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그간의 그리스 전쟁 문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같은 깊이, 같은 간격, 같은 보폭이 팔랑크스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규칙이 유지되는 한 스파르타는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 배치해 승리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테베가 건드린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규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이길 것이다라는 전제, 그 전제를 한 번에 깨트릴 심리적 충격을 전장에 심어야 했습니다. 압도적 한 점을 만들어 상대의 자부심이 서 있는 기둥을 먼저 흔드는 방법. 에파미논다스가 노린 건 바로 그 순서의 전환이었습니다. 강함을 분산시키는 대신 강함을 한 곳에 모아 강함과 맞붙게 하는 생각. 그날 클레옴브로토스는 전열을 정비하며 예전의 규칙이 다시 적용될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우익을 전진시키고 동맹 대열이 따라붙는 시간표. 반대편의 테베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두었습니다. 기병은 전면에서 주도권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고 좌익의 한 덩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이제 전장의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용감한가가 아니라 누가 전장을 더 잘 설계했는가. 이것이 오늘의 발화점이었습니다. 평화회의장의 결렬로 시작된 균열은 한 도시의 지휘관이 규칙을 다시 쓰겠다는 결심으로 불꽃을 얻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신화는 칼과 방패의 강도로만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강도를 믿는 마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전장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레옥트라의 평원은 두 방식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규율로 축적된 권위와 구조를 바꾸는 상상력. 승부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 것이고 그 기울어짐은 곧 그리스 세계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 것입니다. 전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테베 좌익의 비밀, 기병의 선제, 그리고 에파미논다스가 만든 사선 전진이 스파르타의 우익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